다시 한번 첫사랑. 유영자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 65의 나이에 맞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이제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유영자 씨이신가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 변호사입니다. 낯선 변호사의 목소리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고 김민규 씨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민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민규가 저에게 뭘 남겼다는 거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규 씨가 3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유영자 씨가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민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법률사무소를 찾은 영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나의 첫사랑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상한 암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벚꽃길 3번째 벤치, 도서관 2층 창가 자리, 학교 뒤 언덕의 느티나무. 이게 뭔 뜻이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규 씨에게는 첫사랑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러 명이요?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받을 분이 2명 더 계십니다. 내일 모두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날 법률사무소 회의실에는 3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유영자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2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명품백을 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오수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소박하지만 단아한 인상의 박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민규하고는 대학교 때 만났어요. 영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민규가 대학 시절에도 연인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은혜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사실 민규는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수진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귄 건 아니었다는 거네요? 영자는 자신의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유영자입니다. 민규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귀었어요. 3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규 씨의 재산은 상당합니다. 부동산만 해도 몇십억 원어치이고 예금도 꽤 됩니다. 하지만 진짜 상속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민규의 절친이었어요. 정우는 자신도 민규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규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진짜 첫사랑을 찾아달라고요. 3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첫사랑이 따로 있다는 건가? 카페에서 만난 4사람은 각자 민규와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규는 항상 말했어요. 진짜 첫사랑은 따로 있다고.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민규의 진짜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중 한 명이가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단 암호부터 풀어보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정훈이 유언장의 암호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벚꽃길 3번째 벤치, 도서관 2층 창가 자리, 학교 뒤 언덕의 느티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전부 우리 고등학교 주변 얘기 아니에요? 영자가 깨달았습니다. 벚꽃길은 교문 앞길이고 도서관도 학교 도서관, 느티나무도 학교 뒤에 있던 그 나무 말이에요. 은혜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일 함께 학교에 가보는 게 어때요? 3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4사람은 의기투합했습니다.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관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모교를 찾은 일행은 놀라웠습니다. 학교는 새로 지어져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벚꽃길과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네요. 영자가 감격했습니다. 벚꽃길 세 번째 벤치에 앉은 네 사람은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규가 여기서 자주 책을 읽었었지. 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이 벤치에서 민규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민규를 혼자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수진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났을 때 민규가 이 벤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도서관에 도착한 일행은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규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였어요.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운동장 풍경을 좋아했거든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민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운동장에서 손을 흔들곤 했어요. 그때 은혜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서랍 안에는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마음이다. 시간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훈이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민규다운 말이네요. 항상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애였거든요. 마지막 장소인 학교 뒤 느티나무로 향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더욱 크고 웅장해져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묻혀있는 것 같아요. 영자가 돌들을 치우자 작은 타임캡슐이 나타났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민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3명의 여성이 있다. 영자는 나의 첫 설렘을, 수지는 나의 첫 깨달음을, 은혜는 나의 첫 감사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리고 훈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첫사랑이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민규는 처음부터 그들을 경쟁시키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훈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너희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암호가 남아있다. 며칠 후 네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을 영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저 사람 어제도 우리 뒤에 있었어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정훈이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수상하네요.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은데. 수진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민규 유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영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귀중품은 훔쳐가지 않았지만 민규와 관련된 자료들만 뒤져놓고 갔습니다. 완전히 민규 관련 자료만 찾은 것 같아요. 영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날 네 사람이 모이자 은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털렸어요. 그런데 제가 간직하고 있던 민규의 편지가 사라졌어요. 수지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민규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자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빨리 암호를 풀어야겠네요. 네 사람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벚꽃길의 벤치, 도서관의 쪽지, 느티나무의 타임캡슐,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은혜가 고민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규가 자주 갔던 곳들을 생각해보죠.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정훈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민규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익명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규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정훈이 기억해낸 장소는 민규가 중학생 때부터 혼자 다니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민규가 고민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 혼자 올라갔어요. 저도 몇 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람은 그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정상에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민규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네 사람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규의 일기를 읽어보니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다. 수지는 나에게 꿈을 꾸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다. 은혜는 나에게 순수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다. 그리고 훈이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눈 친구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네 사람이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규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수진도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훈이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훈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세 사람을 잘 돌봐줘. 그리고 특히 영자를 행복하게 해줘.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자는 깜짝 놀라며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훈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규가 생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영자 씨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나중에 제가 영자 씨를 지켜달라고. 수진과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민규가 우리를 여기 모은 이유가 또 있었네요. 영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정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규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민규가 남긴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은혜도 동감했습니다. 민규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혼자 살기가 외로웠는데 이제는 든든한 친구들이 생겼네요. 영자는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민규의 부탁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영자 씨를 알아갈수록 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영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훈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영자 씨의 따뜻함, 밝은 성격, 모든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영자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정훈 씨가 좋아요. 믿음직하고 따뜻하고. 민규가 왜 정훈 씨를 그렇게 아꼈는지 알 것 같아요. 수진과 은혜는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행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이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죠? 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남자는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정훈이 붙잡았습니다. 설명하세요. 남자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민규 씨의 먼 친척입니다. 유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자는 그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민규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민규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새로운 사랑,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에서 영자와 정훈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달 동안 천천히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만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젊은 시절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민규에게 고마워해야겠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규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준 것 같아요. 카페에서 수진과 은혜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요즘 지역 봉사활동에 열심이었고 은혜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네요. 영자가 기뻐했습니다. 저희도 민규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도 동감했습니다.
꽃집 운영이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요. 네 사람은 민규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규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민규가 좋아할 일이에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린 날, 네 사람은 민규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민규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 고마워. 영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와 정우는 다시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혜가 꽃집에서 만난 단골 손님과 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진도 봉사활동에서 만난 멋진 남성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마법이 계속되고 있네요. 영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민규에게 건배. 6개월 후 영자와 정우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수진과 은혜가 들러리를 서주었고 영자의 자녀들도 엄마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딸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부케는 은혜의 꽃집에서 준비했고 피로연 음식은 수진이 직접 준비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규의 사진도 한쪽에 놓여 있어 마치 그도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네 사람은 민규의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규야, 우리 정말 행복해. 네가 남긴 선물 덕분이야. 영자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정훈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수진과 은혜도 각자의 새로운 사랑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김민규가 남긴 진짜 유산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 나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 그리고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